여보, 하루에도 몇십 통씩 돈 갚으라고 문자가 와. 실제로 빌린 돈은 1,200만 원인데 왜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 해야 되노?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르고 해코지 할까 봐 너무 무서워. 아, 어쩌야 되노? 요즘도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나 보죠. 여보, 동의 상태 많이 안 좋나?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그럼 수술해야지. 수술비랑 치료비는 어떡해? 안 그래도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봤는데 다들 사정이 안 좋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동의 간호 잘하고 있어라. 알겠어. 한수 형님, 저 동호입니다. 잘 지내시죠? 다른 게 아니라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딸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그쵸. 형님네도 사정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이 방법밖에 없나? 저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아, 어제 전화하셨죠? 네, 급전이 필요한 거 보네. 네, 한 달만 쓰려고요. 1,500만 원? 네, 오케이. 뭐 지원 급받아 가시니까 연이율 120% 하고 오. 선이자로 미리 공제하는 조건입니다. 예? 연일 120%요. 그럼 선이자는 얼마나? 300만 원. 저 사장님 너무 무서운데요. 급하지 않는가 봐요. 뭐 보니까 신용도 번치 않아서 은행에 대출도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채용증에 사인하고 가족 연락처도 적어두세요. 가족 연락처는 왜요? 이 돈을 빌려놓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막 담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예. 자, 선이자 300지하고 1,200만 원입니다. 아니,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상환에 일주일 남은 거 아시죠? 압니다. 1,500에 전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상환하시소. 아니,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1,200만 원인데 왜 1,5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을 합니까? 원래 이 바닥 채용 계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일주일 뒤에 상환 꼭 하시소. 정말 무서운 바닥이네요. 와. 참. 동의는 좀 괜찮나?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여보, 대부업체에서 계속 돈 갚으라고 문자가 와. 아니, 빌린 돈은 1,200만 원인데 1,650만 원을 갚으라면 너무한 거 아이가?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문자를 보냈는지 어머니께서 놀라서 전화가 오셨더라. 아이고. 엄마한테도? 빨리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치겠네. 아이, 바쁜데 전화, 문자 진짜.
여보세요. 사정이 급해서 빌린 건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1,500만 원에 대한 이자 너무하잖아요. 급하다고 조건 오케이 하고 돈 빌려갈 때는 언제고. 나도 땅밭 장사하는 놈 아닙니다. 빨리 갚으세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잠수 탄 것도 아닌데 가족들한테까지 계속 문자 보내고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때 돈을 안 갚아서 그런 거고, 안 그러면 빨리 돈을 갚으시든가. 아 미치겠네. 어쩌야 되노. 여보, 하루에도 몇십 통씩 돈 갚으라고 문자가 와. 실제로 빌린 돈은 1,200만 원인데 왜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 해야 되노.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르고 해코지 할까봐 너무 무서워. 아 어쩌야 되노. 자, 이자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또 이자보다 이 독촉 연락이 더 무섭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급해서 쓰긴 썼지만 빨리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아이의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백동호 씨는 대출 광고를 보게 됐고 1,500만 원을 연이율 120%의 조건으로 한 달 동안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고 실제 빌린 돈은 1,200만 원이었는데요. 상환일이 다가오자 대부업자 고금리 씨는 백동호 씨에게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갚으라고 요구했고, 백동호 씨는 실제 받은 돈은 1,200만 원이니 그 돈에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금리 씨는 원래 이 업계의 차용은 그렇지 않다면서 매일같이 협박성 추심 문자를 보냅니다. 급기야 백동호 씨 가족들에게도 돈을 갚으라며 연락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리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이자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매일 변제 독촉을 하는 고금리 씨. 과연 백동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족들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우, 얼마나 무섭고 이게 괴롭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자,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백동호 씨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가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대부업자에게 시달리던 백동호 씨는 실제로 받지도 않은 1,500만 원에다가 이자 150만 원까지 포함해서 변제했다고 합니다. 네, 그 독촉 연락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요즘 뭐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 해도 이게 연 이자가 120%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예. 네, 너무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 내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이율 2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백동호 씨는 무려 120% 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예,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에 충당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소송을 뭐 통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무효가 되는 이자를 갚으라고 강요받은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리고 청구이해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백동호 씨가 빌린 돈은 1,500만 원인데 선이자 300만 원을 미리 공제를 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금리 씨는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동호 씨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아닌 실제로 받은 1,200만 원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동호 씨가 진짜 갚아야 될 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백동호 씨가 실제 받은 금액은 1,200만 원이고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을 한다면 1년, 즉 12개월을 빌렸을 경우 최고 이자는 24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이자는 최고로 20만 원으로 해서 백동호 씨가 한 달 후 실제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서 1,2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동호 씨가 고금리 씨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못 이겨서 지금 1,650만 원을 갚았는데요. 430만 원을 더 준 셈이거든요. 차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백동호 씨는 대부업자 고금리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자, 처음부터 참 말도 안 되게 이자를 너무 과도하게 부른 고금리 씨, 이렇게 좀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습니까? 예,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고금리 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아,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자 제한법 위반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이승훈 변호사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 이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 나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뭐요? 이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도 이게 법적으로 이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개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의 경우에도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됩니다. 오. 따라서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돈을 빌려줘도 법정 이자율을 따르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한테 돈 좀 빌려줘봐요. 돈이 없네요. 자, 그리고 고금리 씨가 백동호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박성 변제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겠습니까? 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네. 이는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역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고금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기만 봐도 무섭거든요. 맞아요. 자꾸 찾아오기도 하고 채무자 위에 사람을 자꾸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맞아. 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맞습니다. 그죠? 예, 충분히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고금리 씨가 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많아요. 예.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고금리 씨는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채권 추심법 위반, 네.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어쨌든 개인이든 대부업체든 고금리 이자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법정 이자율을 따라야 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20%.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백동호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백동호 씨, 어린 딸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고금리 씨의 계속되는 채권 주심 문자와 전화에 너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부업자 고금리 씨를 상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해서 변제한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보면서 피해 회복도 하시고요.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